미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국방 예산 법안에도 현재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농장 노동자들이 이민 단속에 반발해 어제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에서 살해당한 유시 버클리 교수는 전 부인이 남자친구에게 살인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저주주에서 낙뢰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국방예산 법안에 현재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수를 줄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 예산을 규정한 국방 수권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게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서 한국지휘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작권 2항에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미 의회의 강력한 견제 장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미 상원과 하원의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 입법되는 내년 법안에도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강행해도 미 의회가 반대할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와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가입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7,900만 명의 주소, 사회보장번호, 인종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정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뉴욕, 코네티컷, 오리건 등 19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 건강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농장 노동자들이 이민 단속에 반발해 어제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노조 주도가 아닌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운동으로 시민권 취득 경로 보장과 아이스 단속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최근 카마리오 지역에서 아이스 단속 중 한 농장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는 주장을 파업의 계기로 밝히며 소비자들에게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직접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이민 단속은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6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6% 증가해 1% 가까이 감소했던 지난 5월에 비해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히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체감 지출 증가율은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UC 버클리 교수가 그리스에서 전 부인의 사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 경찰에 따르면 교수의 전 부인은 현 남자친구에게 범행을 지시했고 남성은 자녀를 만나러 온 교수를 자택 앞에서 총격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전 청부업자도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알바니아인과 불가리아인 등 공범 3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40대 마케팅학 교수로 여름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그리스를 방문해왔고 사건 당일도 양육권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 부인의 남자친구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전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측은 올 가을 교수의 추모식을 열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잭슨타운십에서 낙뢰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7시 13분쯤 페린빌길 인근 한 양궁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이들이 참여한 양궁 행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번 사고로 61세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7살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14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일 산불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은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일 산불이 23시간 만에 약 1000에이커를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인근 지역에는 대피령이 발령됐으며 진화율은 현재 25% 정도입니다. 당국은 주 전역에서 투입된 항공 진화기들이 집중 작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30대 남성이 스모크숍의 여성 직원을 트럭에 태워 납치하려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인트존스 카운티 경찰은 남성은 훔친 트럭을 타고 가게에 들어가 담배를 훔치려다 이를 막는 직원을 주차장으로 끌고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을 강제로 트럭에 태우려 했지만 현장을 본 시민이 소리치며 막아섰고 직원은 인근 가게로 도망쳐 몸을 숨겼습니다. He grabbed her again and tried to get her back in the car, and I believe because she wouldn't quit fighting, and I was there screaming as well, that he got scared off.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31살 띠오도르 튠디도르를 추격 끝에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북동부 지역에선 현금 수송차를 노린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쯤 캐스터 애베뉴 선상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장한 2명의 용의자가 수송차 직원에게 접근해 차량을 빼앗으려 했고 이에 수송차 직원이 총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용의자들도 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Both wearing masks, both armed with guns. One had a handgun, one had a rifle. They announced a robbery. 용의자들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필라델피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현금 수송차 대상 범행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주거 지역에서도 대낮에 현금 수송 차량이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14분쯤 웨스트 찰스턴 애비뉴 인근 주택가에서 범인들이 수송 차량을 급습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보안 요원이 탑승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0만 달러로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각종 무기를 가득 실은 차량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쯤 의회 직원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지분에는 대형 3륜 자전거가 묶여 있었고 내부에서는 칼과 빈 권총집 등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차량 운전자인 23살 놀런 출원을 체포했으며 차량 수색 결과 권총과 탄약, 칼과 활 등 다양한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출원은 무허가 무기 소지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은 그의 정확한 의도와 방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정박 중이던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불이 나 배가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몬터레이에서 출항해 산타크루즈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82세 선장과 30대 선원은 항만 순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Concerned for the people on the boat, but once my friend said the harbor patrol was en route or doing a rescue. And again, I saw so many boats around the area that I felt like there were enough, helpers. 당국은 불이 발전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30대 아들 부부가 아빠 찬스로 서울의 용산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7억 원을 증여했고 당시에 증여세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 주간 마지막 날로 장관 후보자 2명이 검증돼 오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당시 35살이던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과 그의 부인은 서울 용산구의 한강뷰 아파트 200제곱미터 매물을 전세를 끼고 사들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아들 부부에게 7억 원을 증여했다고 밝혀 이른바 아빠 찬스로 갭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추궁했습니다. 증여했을 당시에 다 납부했고 증여세 납부한 그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액 다 납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발효를 예고한 관세 협상도 질의 관심사였는데 조 후보자는 2주 내에 관세 협상을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 우리와 협상을 하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정책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세 정책에 대해 구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고,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이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 정책은 법인세 원상복구 요구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여야 가리지 않고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과 산업부 소관 업무가 겹친다는 겁니다. 원전 해체, 이제 고려원전 1호기가 해체가 최종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배제시켜야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치면. 두산 에너빌리티. 산자부 장관으로서 두산그룹에 더 마음이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주 동안 이어진 청문 전국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인사기류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류가 자진 사퇴로 바뀌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오늘 아침 일찍 입장문까지 내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사 관련된 기류가 변화가 있다라는 해석 기사가 났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공표하는 바입니다.
아들 갭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오늘,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 주식 매입 논란 등이 제기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내일 각각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으로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부인하는 동시에 다른 후보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권 내부는 복잡합니다. 여론을 지켜보되 최대한 엄호하자는 쪽과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라져야 하는 만큼 민심에 귀 기울여 서둘러 사퇴시키자는 쪽으로 엇갈립니다. 보수 야권은 일부 후보자들을 무자격 육적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는 금요일 이후에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고요. 자진 사퇴냐, 임명 강행이냐. 이번 주말이 인사청문회 전국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이라크의 한 쇼핑몰에서 불이 나 60명이 넘게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남아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밤 이라크 동부 와시트주의 한 쇼핑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라크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최소 69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대부분은 질식사로 밝혀졌는데 화상으로 인해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건물 안에 고립된 45명 이상을 구조했지만 실종자들이 남아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라크 국영 매체는 전했습니다. 불이 난 쇼핑몰은 일주일 전에 개장했는데 식당과 슈퍼마켓 등이 있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무함마드 알마이예흐 와지트 주지사는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이번 사고 희생자를 위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당국은 48시간 이내에 화재 원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건물과 쇼핑몰 소유주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는 부실한 건축 관련 기준이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종종 지적되어 왔습니다. مول بهذا الحجم يفتقد إلى أبسط إجراءات السلام اللي هي منظومة الأطفاء. 2021년 이라크 남부에서 90여 명이 숨진 병원 화재에서는 저가의 불법 외장재가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나타났고 2023년 한 결혼식장에서도 저가의 천장 패널에 불이 붙으며 100명 이상이 숨진 바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에어 프리미어가 올 하반기부터 미 중부 대도시에 노선을 추가하는 등 미주 사업을 확장합니다. 에어 프리미어의 유명섭 대표이사는 오늘 LA의 SBS 인터내셔널을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전하면서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대비해 미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좌석, 이름을 와이드 프리미엄석이라고 붙였는데 그 좌석의 가격도 이코노미 가격 대비해선 150, 170% 되는 아주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 대표이사는 창사 8주년을 맞는 올해가 중요한 해라고 전한 뒤 최대 주주인 타이어뱅크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상공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에어 프리미어는 현재 미주 지역에서는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4개 노선을 주 27회 운항 중이며 일본과 아시아, 유럽에도 취항 중입니다. 2025 세계 태권도 축제가 캘리포니아주 애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내일 개막합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코스탐 회사의 OC 페어 앤 이벤트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페어에서는 각종 라이브 공연과 콘서트, 음악, 쇼핑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카니발과 마술쇼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 세계 태권도 축제가 오늘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32개국 2천여 명의 태권도 가족이 참가해 총 15개 종목 153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한마당은 17년 만에 다시 미국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관광명소인 스미소니언 박물관 4곳이 4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재개관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워싱턴 지역의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냉각 시스템에 무리가 가면서 허시온 박물관과 조각정원, 국립아시아미술관 등 4곳이 에어컨 문제로 지난 12일부터 4일 동안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한인 남성이 시속 110마일로 도주를 하다 체포됐습니다. 아이오와주 경찰은 지난 14일 80번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던 김모 씨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맥주 한 잔을 마셨으며 자신이 조현병 환자라고 밝혔지만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9일 덜루스 시청 앞에서 K-팝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은 수상자 5팀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 K-팝 쇼케이스 오프닝 무대에 초대될 예정으로 지원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세운 제헌절입니다. 해외에 살아도 헌법이 담은 가치와 정신을 함께 기억하길 바라며 7월 17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